안녕하세요. 2025년 요양원 평가, 특히 종사자 면담. 이거 완전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욕창 예방 관리 지침에 대해 쏙 시원하게, 그리고 더욱 자세하게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자, 다 같이 집중. 면담에서 꿀먹은 벙어리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담을 위해 제가 옆에서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요양원 평가는요, 어르신들의 욕창 관리가 얼마나 제대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직원분들이 욕창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평가죠. 특히 직원분들이 욕창 발생 위험 요인과 예방 활동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욕창, 이거 진짜 무서운 녀석이거든요.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고통이고 삶의 질을 팍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단순히 피부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욕창 예방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욕창 없는 행복한 요양원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평가 기준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욕창 위험도 평가. 어르신들의 욕창 발생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파악해야 해요. 마치 탐정처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브래든 스케일 같은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점수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어르신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8점 이하면 위험, 12점 이하면 고위험. 잊지 마세요. 입소할 때 한 번, 그리고 기존 어르신들은 반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합니다. 마치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둘째, 욕창 방지 보조 도구 제공. 욕창 위험이 있거나 이미 욕창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욕창 방지 매트리스 같은 보조 도구를 꼭 제공해야 합니다. 딱딱한 침대에 그냥 누워 계시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겠죠. 에어 매트리스, 폼 매트리스 등 다양한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단순히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불편함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욕창 관리 기록. 욕창 관리 여부를 주 1회 이상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꼼꼼한 기록은 욕창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어르신 이름, 날짜, 욕창 크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등 상세하게 기록해야겠죠.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마치 일기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면담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면접관의 입장에서 예상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술술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습해봅시다. 우리 요양원의 욕창 위험군 어르신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줄줄 깨고 있어야겠죠? 기관의 욕창 위험 및 고위험 어르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 특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머릿속에 쏙쏙 넣어두세요. 욕창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욕창 발생 요인과 예방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하는지, 에어매트는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등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단순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시설장님들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소 상담 시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선택 가능한 내용을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 충분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욕창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어르신을 격리하고 시설장님께 보고한 후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염 확산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기도 중요해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자연 환기나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는 당연히 숙지하고 계시겠죠? 소화기 위치, 119 신고 방법 등 상황별 대처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안전불감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평소에 소방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신설되거나 변경된 지표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지침을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욕창 예방 관리 지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면담 자신 있으시죠? 이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고 실전처럼 연습해보세요. 우리 모두 2025년 요양원 평가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파이팅!